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성의 집합체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지구 위 생물 중에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이 문명을 꽃피웠다. 사회성의 산물이다. 이런 인간의 사회성을 장대익 선생은 초사회성이라고 부른다. 생물철학적, 진화심리학적 견지에서 인간 본성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진면목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다. 우리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다.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크고 복잡한 사회 네트워크를 지닌 덕분에 사회성이 가장 강력한 종으로 진화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 그 사람의 눈을 보라. 거울 속 당신의 눈에서 소위 눈이 뒤집혔을 때 보이는 흰색 부분이 공막이다. 흰 공막을 가진 종은 인간이 유일하다. 개나 고양이는 흰 공막이 아예 없다. 호모사피엔스와 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 보노보노, 오랑우탕 등 다양한 원숭이는 공막이 갈색이어서 잘 안 보인다. 인간은 눈의 윤곽과 눈동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종이다. 대체 이 흰 공막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나의 눈길도 상대의 눈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처럼 흰 공막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 의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협력의 탄생은 인간 진화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들 중 하나이다. 인간의 공막은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흰 공막이 호모사피엔스의 상호협력을 촉진했다는 설명을 협력적 눈가설이라고 부른다. 눈의 1차적 기능은 시각이다. 눈은 시각 입력 정보를 뇌에 전달해 대상을 알아차리게 하는 인지장치다. 하지만 타 개체의 관심과 의도를 모니터하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다. 인간의 눈을 통해 생존과 번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정보를 주고받는다. 영장류 중 가운데 유일하게 직립생활을 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아기는 미숙하기 짝이 없다. 직립을 하게 되면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져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다. 보금자리도 아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다. 아기에게 사회적 욕망, 즉 사회적 연결을 갈망하는 욕구는 식욕보다 더 근본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구성원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불호를 잘 결정해야 한다. 악당을 좋아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누가 착한지도 잘 가려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평가 능력은 인간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아기에게 꼭 필요한 차질이다. 따라서 이 능력이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며 진화해 왔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욕구 피라미드를 다시 그리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했다. 욕구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맨 밑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 위로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 등의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가 순서대로 놓이고 맨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아장아장 걷고 옹알이만 겨우 하는 유아의 사회적 본능을 살펴본 몇몇 실험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메슬로의 피라미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이 없으면 아기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기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회적 욕구이어야 한다. 맞닥이 버린 고통이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통은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적응 기제로 자연이 부여한 복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생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피할 수 없고 남들보다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 생활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종에게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로서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진화적 적응 기제라고 할 만하다. 피를 흘려서 아픈 것과 이별 때문에 아픈 것은 같은 고통일까 다른 고통일까? 연구자들은 신체적 사회적 고통이 뇌의 배층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여 실험을 했다.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실제로 동일한 신경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뇌에게는 그저 똑같은 고통일 뿐이다. 뇌는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개체를 생존에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맞닥해버린, 실연당해서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도 맞닥해버린, 사회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집단 따돌림도 범죄 행위이다. 우리의 초사회성 지수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천문학자 칼 세이거는 문명의 현 수준을 진단했다. 인류가 문명의 사춘기를 거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법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연습한다. 인류 전체가 문명의 탄생과 아동기를 잘 넘어갔다고 해서 사춘기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 호모사피엔스가 이 사춘기의 문턱을 잘 넘어 우주적으로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